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연송하입니다. 예, 저는 문화평론하는 김성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목소리가 다양하죠. 지금 오늘 굉장히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가. 네. 터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황건 배우를 까고. 네. 아, 원래 오늘 오기로 돼 있지 않았어요? 오늘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마이크가 5개밖에 안 돼서 깠나요? 땜빵이죠. 그게 뭔가요, 그건? 야, 이거 우리 너무 비약해 보인다, 진짜. 마이크 5개밖에 없어. 황건 배우님이 바빠서 못 온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 일단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2를 보고서 저번 주에 원래 배우님들을 모셔서 하기로 했는데 배우님들이 이제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조율해서 맞춘 게 오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2에서 강태구 세탁소 주인 역할을 맡고 있는 승의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박수도 쳐줘? 네?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이분이 보면은 은근히 권력에 약해. 권력이 아니고 저는 선배님들과 연출님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한다고요. 선배 배우님 오시고 연출님 오시고 그러면 은근히 막. 그래야지 후배들도 나를 보고서 또 나한테 박수도 쳐주고 똑같이. 알겠습니다. 네, 승희열 배우님. 네. 어떻게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뱀띠입니다. 뱀띠면 64년? 65년생. 그럼 벌써 51입니다. 예. 그러면 연기 경력이 한 30년 되시겠네요? 한 25, 6년 된 것 같습니다. 25, 6년. 원래 어디서 연극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 예. 저희 마음매우 고향입니다. 광주. 그래서. 광주의 극단이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곳들이 꽤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혹시 연바람? 잘 모릅니다. 연바람은 잘 모르시고요. 취조하듯이 물어보세요. 네? 혹시 연바람은 극단이 아니라 극장이었구나. 연바람 소극장. 떠난 지가 한 20년 넘어서. 그럼 광주에 있던 원래 극단이었어요? 놀이패에 계셨어요? 극단이었습니다. 극단. 예.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전대후문에 예술극장 터라고 극장이 있었어요. 전대후문이라니까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분위기가 좀 좋아요.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전대후문하면 저시위할 때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전대후문. 거기서 5.18 때 이럴 때 전대 맞습니다. 예. 그 뒤가 또 굉장히 그런 소극장 같은 경우도 꽤 많은데 전대후문 쪽에. 그렇죠. 그때 정문 쪽에도 있었고 그때 한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대는 문화적인 그런 메카였는데 지금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광주의 소극장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예. 네. 자, 또. 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홍보팀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전혀 홍보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이지은? 네, 맞습니다. 보통 홍보팀들이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온 이유가 사실은 여배우가 오기로 했는데 땜빵이에요? 여배우들이 이 자리를 거부했어요. 저희 배우님도 바쁘셔가지고요. 정말요? 네. 바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승 배우님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오픈런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 극단에 계시는 여러 여배우님들이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은 역할이 교체되시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딱 그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4월 중순부터 새로 하실 선배님은 아직 투입이 안 되셨고요. 이제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연습하고 계신 작품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워낙 다들 능력이 좋은 배우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지은 팀장님? 예, 그렇게 불러주세요. 실장님? 팀장님은 지은 씨라고 불러주셔도 되고. 키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로 기획팀 중에 제 남녀를 통틀어 아마 제일 클 겁니다. 남녀를 통틀어. 남녀? 대회용으로 178. 네.
대회용으로. 그거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제가 재지를 안 와가지고 학교에서도 궁금해하지 않더라고요. 남녀를 통틀어서는 아니고요. 제가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182.5. 그러니까 저보다는 작은 것 같고. 근데 앉은 키는 저랑 비슷하세요. 제가 최대한 다리가 그만큼 길다고. 제가 다리가 짧다는 거죠. 자, 아니 도대체 이런 좋은 목소리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왜 배우를 안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구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는데 김성수 선생님께 제가 어떻게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네요. 그런 거는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얘기. 요즘에 저 김영란법 통과되면 저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저희 엄마랑 이제 오전에 출근을 늦게 한 날이어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때 저희 제작 PD님이랑 저희 오늘 이번 주 출연이 맞는지 막 확인을 해보자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 여유만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보고 있었던 가족의 이야기를 되게 진솔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족 얘기하고 집에 가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홍보팀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 저는 공연 기획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창작극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김성수 평론가님은 아실 텐데 극단 죽죽이나 76 그래서 맥베드 초연 때부터 저희가 죽죽 76 이렇게 되면은 주로 이제 돈 못 버는 그런 극단들입니다. 76에서 관객 모독 이외에는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객 모독도 지금은 4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아마 지금 문 닫을 것 같죠? 조금 있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게 기획을 하다가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공연 기획은 저는 이제 혼자 하긴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는 또 그 문화부나 문화재단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고 혼자라서는 공연 기획팀을 꾸려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제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군대하고 똑같은데 무슨 체육교육과 이런 데 나오셨을 것 같은데. 농구를 전공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도자료를 쓰는 작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해서 한 3년 전부터는 공연 쪽에서는 홍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회사를 꾸리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이제 어떤 그 문화부 쪽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그 서러움 압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 그냥 가가지고 저 기획자입니다 이러면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 세금 영수증을 떼어줘야 될 일이 생겨서. 또 공연에서 또 보지 못했던 얼굴이 또 한 분이. 막내라고 그러시던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배우 최정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남자가 얼굴이 이렇게 작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 근데 생긴 거는 굉장히 강렬하게 생기셨는데 또 굉장히 그 안에 수줍음이 좀 있네요. 아직. 선배님 좀 대사 좀 외우고 합니까? 머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는 뇌가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너무 작아요. 요즘에 트렌드가 장점이니까요. 그래요? 얼굴 너무 자상하신 선배님이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저랑 띠동갑이십니다. 제가 89년생이 뱀띠인데. 띠동갑이십니다.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야? 너무 당황해서. 2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 24년 차이가 난다고 여기 방송에도 되고. 모습은 전혀 차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피부는 선배님이 더 좋으세요. 그래요. 팽팽하시고 지금. 피부는 너무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으세요. 근데 정말 너무 타고난 것 같아서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무대에서 봤을 때는 분장을 하시나요? 아니,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좀 멀어서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주름이 없어요. 팽팽하신 거 같아요. 따로 관리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따로 없이요? 관리하는 건 없고 그냥 마음이 저희 아내 집사람 화장품 안 쓰던 거 안 쓴 거 있잖아요. 폐기 처분할 거 그거 제가 얻어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예전에 배우했던 사람들은 다 사무치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크렌징 이런 거 돈이 없어서 진짜 팍팍 쓰고 그러면은 진짜 팍팍 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혼한 분들은 아내 크렌징 집에 가서 하고 막 이랬다니까. 그 음식들도 냉장고에 남는 거 맞아요. 집방에서 남으면 버리려고 그러면 엄마가 막 다 갖고 가요. 그거 왜 갖고 가냐면 아빠 주려고 그런다고. 자, 우리 다 이렇게 먹는다고.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주역들과 함께 네, 오늘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전에. 먼저 하는 코너가 금주의 화제의 공연. 금주의 추천 공연. 금주의 추천 공연입니다. 네. 금주의 연극 소개. 오늘도 송아 씨가 어김없이 제가 첫 번째 타자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신춘문예 단막극제예요. 네.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기간이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공연을 하네요. 네, 월요일 또 공연을 하고 장소는 아르코소 극장에 대학로 아르코소 극장에서 하고 있고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공연이 하루에 3시부터 8시, 8시까지, 8시에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쫙 연달아서 해요. 예. 물의 기억, 손정우 연출, 저희 학교 교수님이세요. 예. 그리고 그런 거 꼭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대 나왔다고 알려주려고. 예. 어른아이 반무섭 연출님이시고요.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김예나 연출님이시고요. 초대 최원종 연출님, 그리고 달빛 김정근 연출님, 그리고 비상구는 있다. 정한룡 연출님이시고요. 프라메이드 박근영 연출님, 이렇게 해서 총 7개 공연이 하루에 3시부터 8시까지 쫙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 신춘 단막극제는 그 연출가 협회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춘문예에서 선정이 된 희곡 작품들을 네. 연출가 협회에서 원하는 연출가나 혹은 또 특별하게 이 초빙한 네. 연출가에게 작품을 맡겨서 네. 그것을 축제 형태로 쫙 풀어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창작극의 지평을 갖다 보여줄 수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 축제의 핵심은 네. 희곡 작가를 키운다는 데 있어. 진짜. 그쵸. 희곡 작가들이. 또 신춘문예라고 하면은 또. 솔직히 신춘문예 네. 그 올라간 작품들도 어떤 거는 정말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선배님은 좀 공감하실 텐데 네. 읽으면 읽을 수도 없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좋은데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진짜 이게 무슨 대사야. 이런 작품들이 많아요. 그만큼 희곡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연극적인 특성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희곡 작가들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연으로 공연화시키기 힘든 희곡들이 그렇죠. 많다는 거죠. 보기에는 좋은데 좋기에는 레제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제 드라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네. 그 공연이라고 하는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네. 희곡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연출가와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정도 들고 이러면서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그런 축제라서 네. 여러분들이 관객들도 같이 이렇게 주체로 네. 참여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공연 한 공연당 각 공연마다 8,000원이에요. 근데 총 이게 다 보고 싶으면 너무 값이 비싸잖아요. 아니 8,000원이 뭐가 비싸? 아니 전체를 7개를 다 보려면 그래도 56,0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패키지 티켓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얼마예요? 35,000원. 그러니까 엄청 저렴하게 술 한 잔 먹을 값도 안 된다. 거의 진짜 방을 갖다가 잘라서 깎아준다니까 좀 그렇지만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아닐까. 한 편에 8,000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싼 거예요. 엄청 싼 거죠. 이게 왜냐면은 기껏해봤자 한 작품이 30분에서 40분 한 정도밖에 50분 미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단막극이고 또 신춘문예 되는 그런 작품이라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많이들 벌써 보니까는 벌써 매진된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벌써부터. 박근영 연출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또 정한윤 연출도 여러 무대 대표시지 굵직굵직한 성공작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연출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려고 할 겁니다. 네. 자, 저는 다우트라고 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실험극장의 대표적인 레파토리가 됐죠. 3월 26일서부터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이 퓰리처상, 토니상, 뉴욕 비평가협회상 주요 시상식을 석권한 그런 작품이고 2006년에 한국에서 초연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하려고는 했는데 네. 그 운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다우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그 실험극장 대표님을 꼬셨어요. 저 이거 연출 저한테 주시고 한번 해볼 생각 없으세요? 뭐 이랬는데 네. 뭐 묵히더니 지금 인기 탤런트이신 박종수 씨하고 박정수 예, 우리 저 많이 시어머니로 나오시죠. 네. 박정수 씨하고 차유경 네. 이분은 이제 실험극장의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중견 배우죠. 더블 캐스팅으로 이제 엘로시아스 원장 수녀 역을 했고 네. 또 서태화 씨 이분도 이제 영화 친구. 예, 네. 친구에서 유명해졌죠. 그쵸. 예, 플린 신부 역을 맡고 있고 또 문수와 김미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네. 이 작품은 장소를 얘기했어요. 대학로 예술극장, 네,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이고요. 네. 그리고 연출이 최용훈이네요. 네, 그러면 네.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래도 중견 저희가 최용훈 대표님 거를 이 공연하는 데만 한 3작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 우리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냥 좋은 작품들을 많이 하시네요, 정말로. 최근에 그야말로 핫한 연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제 오픈런으로 간다 장기 공연을 지금 네.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맨프로먼스 장기 공연 네. 중인데 마지막에 그 비극은 사라졌겠죠? 그렇다고 저는 믿어요. 믿어요. 최영은 네. 마지막 참사는 연출님을. 사라졌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네. 오늘 오신 분들 지금 네. 열심히 마이크 소리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쑥쑥쑥 하면서 네가 네. 이거 해 저거 해 이러시고 계시는데 소개할 작품들을 한 편씩 네. 막내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릴 공연은 네. 지금 현재 뮤지컬 난쟁이들 네. 네. 기간은 2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고요. 네. 네. 장소는 이제 충무 아트홀 블랙 극장에서 네. 하고 그다음에 출연진이 굉장히 빵빵합니까? 네. 네. 그다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에 있어서는 이 정도 그 라인업을 짜도 상당한 거죠. 예.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동화 씨, 예. 네. 그다음에 조형균 씨, 예. 네. 그리고 진선균 씨, 진선규. 진선규, 예. 네. 그리고 백은혜 씨, 백은혜. 네. 그다음에 최호중, 최유하 그런 예, 분들도. 그런 분들도 이분들이 주로 한예종 출신들이고 진선규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영화, 드라마 막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젊은 네. 배우죠. 그리고 그 뮤지컬에서도 상당히 저는 이분의 그 온달 연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정말 귀여운 온달이었었는데 생긴 건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저는 이분이 친근감이 가는 게 머리가 커요. 저랑 좀 비슷하게. 정동화 배우가 또 유독 작은 편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죠. 두 분이 서 계시는데, 근데 또 진성규 배우가 맡은 역할이 빅 역할이에요. 빅하고 하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한 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커요. 정말 진성규 배우님도 워낙 크시니까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네. 진성규 이분은 배우님이. 또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정동화 배우하고 둘이 섰을 때 진짜 난장이와 키다리 이렇게 혹은 소두와 대두 이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진짜 기대되는 작품인데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꼭 보고 다음번에 네. 우리가 소개를 하자고요. 네. 자, 예, 제가 소개드릴 작품은요. 극단 프랑코포니 연극 이아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이아이요? 프랑코포니는 매해 그 프랑스 희곡을 국내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극단인데요. 네. 연출님이 프랑스 분이세요. 까띠 와. 라뺑 그 외국어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또 예술 감독으로 그 프랑코포니의 대표님이신 임혜경 대표님이신데 이분도 실제로 이제 한국 불문학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매해 그러니까 그 임혜경 대표님과 제가 이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말씀하시기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이렇게 우수한 희곡을 국내에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작품을 준비하시고 올리시는데 올해는 이제 선돌극장에서 이 아이를 올리십니다. 그래서 네. 기간은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아우 짧다. 네.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예, 매해 3월 근데 이거 중 정말 공연을 하세요. 프랑스어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프랑스어로 하지 않고 한국어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군요. 까띠라뺑 교수님, 연출님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한국에 오래 사셨고 그렇군요. 재미있는 게 유일하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면 늘 불어 자막을 준비해 두세요. 작년에는 무대 게임이라는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네. 프랑스 대사분들도 오시고 프랑스어권, 그러니까 프랑코폰이라고 하는데 네. 프랑스어권 그 관객분들이 많이 오셨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도 되게
뭐 사실 저희가 번역극을 할 때 자막이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워낙에 또 불어권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 그리고 프랑스 분이 직접 준비를 하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 공연 자체도 굉장히 우수한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무대 게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뭐 좋은 평을 받았었고요. 올해 작품은 특이하게 10개의 에피소드로 진행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근데 사실 4분밖에 나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김시영 배우님, 그다음에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홍선춘 배우님, 박현미, 신용진 배우님 이렇게 4분이 출연을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사실 프랑스에서 배울 게 많아요. 네. 작품들도 굉장히 폭넓고 색깔이 다양한 작품들이 많지만 프랑스는 배우들이 1년에 한 3, 4주 정도만 공연을 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지난 예? 아니 무슨 강바닥에 22조 퍼 넣지 말고 22조라면요 그냥 그거 은행에다 딱 갖다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갖고도요. 그럼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배우들 기금 조성을 할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황건 배우님께서 그 리스펙트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즈베키스탄. 네. 근데 사실 프랑스는 그런 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같이 공연을 하면서 좀 대학로에서도 뭐 저희가 프랑스 전체적인 어떤 그 예술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약간 그런 좋은 희곡 자체에 대한 리스펙트, 그다음에 그쵸. 연출가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연출가나 극단 위주로 공연이 흘러가는데 배우 위주로 가는데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인정을 받고 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만큼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돌려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대학로에서 기획 시작할 때 그 프랑스 극단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불문과 교수이시면서 그 프랑스하고 계속 교류를 그 연극 교류를 하시는 그런 분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99년에 프랑스 극단을 초빙을 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돈이 거의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프랑스에서 다 돈을 받고 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한다니까 프랑스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줘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그 경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그 프로젝트 안에 딱 네. 신청을 하면 그 인건비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먹여주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쇼핑할 때 뭐 좋은데 알려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연장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교류 기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분들이 작업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문화선진국이라 이렇다는 생각이 든 것이 일단 연출하고 배우가 격의가 없어요. 정말 서로가 연출이 나이가 거의 60 다 된 할아버지인데 배우들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배우들이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들은 이제 돈이 안 들었지만 그래도 와가지고 이제 쇼핑할 수 있는 돈이라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한 백화점에서 그 작품을 할 수 있게 기획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공연할 때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극장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 그거는 좀 신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각하게 토의를 딱 하시더니 너무 고마웠던 것은 아니 이런 프랑스에서 데리고 와서 백화점에서 아니 원래는 이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정규 공연을 했는데 그걸 보고 특별 공연 이제 식으로. 그 모 백화점에서 너무 탐난 거야. 이 팀들을 데려다가 자기네들 어떤 시즌에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한 건데 그러면 서로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했는데 그분이 배우 중에 이제 배우 대표격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너한테 너무 그러니까 저한테 김성수 너한테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를 위한 선물이야. 이러면서 그 공연을 해주더라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경비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한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살아있고 그것이 존중되는 곳이 프랑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떤 거든 뭐 이제 그 나라에서 배울 게 있으면은 배우는 게 좋죠. 안 그리고 좋은 건 안 배우는 거기에 게 좋고. 부부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부가 결혼한 이유는 결혼을 해야 돈이 나와서 그래서 애까지 둘을 낳았어요. 애 둘을 낳았는데 애 둘을 갖다가 그 보육하기 위한 돈이 나오고 각자 또 배우로서 돈을 받잖아요. 에이 설마 그런 것 때문에 결혼을 했겠어요. 농담 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돈 한 400만 원 가까이를 그냥 받더라고 정부로부터. 에휴, 그런 것 바다리. 때문에 결혼을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랑해서 했겠지만 그럼. 그쪽이 농담을 그렇게 했다는 거지 또. 그치 농담으로.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배우 자식들을 키우면서 배우로서의 삶을 아마 키워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이 배우들한테 시도가 된다고 하면은 다 배우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받으려고. 배우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현 부장님 같은 분이 배우 하시겠어요? 어쨌든, 네. 뭐 나라에 따라서 뭐 하면은 뭐 적용되는 게 다르니까 네. 우리도 그러면 좋고. 선배님. 네. 네. 어떤 작품을? 저는 뭐 꼭 추천드리기보다도 네. 제가 보고 싶은 연극하고 네. 또 추천 같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요즘 최근에 보고 싶은 게 3월의 눈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했었어요. 너무 소개를 여러 차례 많이 해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사실 황건 배우님이 하다가 저희가 우리 했어요. 그리고 잘랐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마디만 짧게. 3월의 눈에서 왜 보고 싶다. 올해 3월에도 눈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 출연진들이 또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네. 그리고 후배들 네. 좋아하는 후배들이 출연을 네. 해서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천할 수 있는 할 작품은 알겠습니다. 3월의 눈으로. 3월의 눈은 정말 많이 보러 갈 것 같아. 이제 끝날 때 다 됐고. 끝날 때 다 됐고 매진이고. 예. 너무 잘 되는 작품 자꾸 밀어줄 필요 없어요. 시즌에 놓쳐서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도 놓치시겠어요. 공연하신다고. 그렇죠? 네. 공연 다 매진됐는데. 그러니까 배우들은 아마 보조석밖에 없을걸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배우님들은 보면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을 못 보는 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2 얘기, 네. 오세습 2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원보다 더 좋았거든요. 그러세요? 예. 근데 원하고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조금은 원은 판타지적인 게 좀 많다라면은 투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좀 실생활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탁기에 빨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아주 그런 판타지가 있었는데 투는 그건 좀 다르고 좀 잔잔한 감동과 또 흔히 우리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1의 주제도 가족이었고 2도 가족인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1에서는 가장들이나 어르신들은 굉장히 완벽한 존재처럼 그려지는데 2에서는 함께 이 아픔을 견디고 있는 참 나약한 존재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차이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원 때도 같은 강태국 역할을 했었고, 투에서도 강태국 역할을 똑같이 했었는데, 원은 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원을 보고 강태국을 평가를 하자면 영웅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뭐 진짜 그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지식하고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하고 좋게 말하면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정말 옳고 그름이 뭔지를 알고 딱 원칙대로 그 아버님이 정해주신 그거를 외우면서 늘 뭐 세탁의 비법들을 외우면서 그걸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남의 돈 전혀 손대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고고하게 살면서도 세탁소를 잘 운영하면서 자식들 다 먹여 살리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가능할까요?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연기하면서 가능하다. 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을 것이다고 생각을 했었죠. 물론. 근데 이번에 강태국은 굉장히 유혹에 약한. 그 전에 강태국은 전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강태국의 유혹 이게 부재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더 인간적이었다니까요. 저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중에도 딴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지금 여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막내. 지금 열심히 뭐 적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말로 정말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무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울로도 비춰볼 수 있는 인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이 판타지로 그 폐륜적인 가족의 어떤
세탁 혹은 뭐 부활 이런 것들을 꿈꾸는 좀 다소 빵당하고 조금은 이제 계몽적인 그런 작품이라면 이 2는 굉장히 심리극적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강태국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다양한 그 유혹과 잡생각들을 고스란히 무대에서 다 끌어내 보여주면서 강태국이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가 그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모던하다, 좀 근대적인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즘 그 세련되다고 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동시대의 시대 정신을 고민하고 함께 그걸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번에 영화 버드맨도 상영했지만 그 버드맨도 역시 버드맨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그거는 버드맨은 이제 좀 판타지가 좀 들어갔지만 버드맨에도 이렇게 그 심리적인 그런 그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판타지적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드맨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세습 2의 대본을 보고 좀 참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송아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잘 봤어요. 요즘에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리플렛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와 보고 싶은 국민 연극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옛날에도 뭐 소설 아버지라는 게 있었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저희가 알려고 노력은 했었지만 그게 몸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 국제시장도 그렇고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2도 그렇고 제가 또 며칠 전에 경숙이 아버지를 또 보고 왔어요. 그거는 좀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고 왔는데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나약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아빠도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구나라는 거를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왜 이렇게 길어? 세탁소 습격. 오세습, 그래. 오세습 2를 보면서 제가 또 다른 방면의 아버지의 모습, 되게 옛날 거를 고수하면서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에 대한 유혹도 좀 있었다가 그런 것들을 정말 착한 분인데도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국제시장하고 말씀하셨던 경숙이 아버지하고 이 작품은 아버지의 모습이 다 달라요, 사실. 그렇죠, 다 다르죠. 다 다르죠. 또 다른 아빠의 모습을 경숙이 아버지는 정말 그냥 한량이죠, 한량. 채 아버지로 탄생하지 못한.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 온갖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아버지. 사실 대한민국이랑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버지라고 하면 뭘 했어? 제대로 친일청산도 못하고 제대로 된 근대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전부 후손들한테 넘겨줘. 이제는 강바닥까지도 다 파헤쳐놓고 후손들한테 다 모든 걸 떠넘기는 그런 자기들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경숙이 아버지가 보였다면 국제시장은 신화된 아버지. 완전히 모든 자기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나씩 다 잘라줘.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사실은 없어요. 신화 속에 있을 뿐이지. 근데 가장 우리 아버지. 그렇죠. 가장 우리 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이 이제 강태국 씨가 아니었나, 오세습 2에.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를 많이 봤어요, 여기. 그래서 더 짜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인이세요, 지금 현재. 근데 1970년 5월 31일 재앙이 닥쳐옵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나거든요. 그 전에 저를 낳고 2년 만에 이쁜 딸 하나 낳아보려고, 송아 씨 같이 이쁜 딸 하나 낳아보려고 했는데 재앙이 닥쳐온대. 산에 새끼 셋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재앙이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아버님 어머님이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새쌍둥이 애를, 그것도 우유파동이 났을 때 키운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까지 동인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셨어. 저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동인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동인활동을 끊어요. 그리고 1970년서부터 은퇴하는 90 몇 년이더라, 그때가. 그때까지 은퇴를 기억이 안 나요. 은퇴할 때까지 꿈을 그냥 접어버리는 거죠. 접고 그리고 나서 은퇴 이후에
다시 시인이 되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참 여러 번 아버님께 직접도 말씀드리고 애들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 시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스스로도 그거 굉장히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애써 부인하시려고 하는데 20대 때에 조지훈 선생님한테 사사받으면서 나왔던 그 시제는 정말 섬뜩이는 칼날 같았고 어떨 때는 정말 막 반짝이는 그런 별빛 같았는데 그때의 시하고 지금 시를 비교해보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잘 쓰세요. 정말 시인이랍시고 막 은퇴해가지고 아무나 써갈기가 내는 그런 시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아버님을 한번 모시죠. 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네. 이미 그 명민함이 사라진 그런 시제를 보고, 그러면 이분이, 네. 자기의 꿈을 접고, 교사 생활만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강태국 씨 같이 했을 거라는 거죠. 나도 이거 다 때려치고. 이 말하기 너무 길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숨 넘어갈 뻔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봤더니, 여기 부제죠. 별이 빛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또 작은 타이틀 안에 라디오 옛날 우리 추억, 요즘도 하나요? 네. 당연히 별이 빛나는 밤에 하죠. 제가 요즘 라디오를 안 들은 지가 꽤 돼서. 근데 그 별밤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런 느낌의 별밤이 아니에요. 낭만이 사라진. 그래서 거기에. 수다만 남아있는. 아버님이 이제 별밤을 틀어놓으면서 또 밤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연출이 아니시고 작가가 아니라서 되게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가 참 궁금하긴 한데 답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연출님도 안 계시고. 아니 지금 저는 제 해석으로 그냥 처음에 대본 받고 또 부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때 당시 별이 빛나는 밤에 또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게 두 프로를 합성시켜 놓은 거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제 추측으로는 작가 선생님이 우리가 그때 시절 잊었던 우리의 정서, 별이 빛나는 밤, 또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 라디오를 들었던 그런 세대들의 그런 정서들을 좀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서는 역시 사람의 냄새,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희곡 구조적으로 보면 그 별이 빛나는 밤을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액자 같더라고요. 그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큰 틀거리로 진행이 되고 그렇죠. 진행이 되는데 그 라디오 방송이 지직거리고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끊어질 때 잡념들이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다시 연결되면서 뭐가 나올 때 보면은 모든 세상이 이 라디오 방송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소주 한 병 들어오는 장면이 그거잖아요. 항상 그 세탁소를 보고 기운을 차렸던 어떤 한 사람이 그날 용기를 내서 세탁소 주인 아저씨하고 소주 한 잔을 하고 싶었는데 일찍 문을 닫아서 거기다 병을 하나 놓고 한다는 사연이 거기 나오는데 그 사연이 그 강태국 씨의 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의 무대가 됐던 그 세탁소였다는 것을 문을 딱 열었을 때 남아있던 그 소주 한 병으로 또 그 소주 한 병은 그렇게 잡념에 시달렸던 그래서 밤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강태국 씨를 위로해주는 그런 소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 들어가는 장면이 희곡적으로 굉장히 좀 잘 정리된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나오는 스릴러의 장면들을 너무 놀랐어요. 연출적으로도 너무 왜냐면은 영화는 효과나 음향 이런 걸로 많이 놀랄 수 있는 장비들이 많지만 연극에서 사람을 놀래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않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해냈잖아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 송아 씨는 원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 그랬더니 작품의 이런 내용보다도 원은 굉장히 신나고 쾌활하고 즐겁고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우울하고 무섭고 중간에 저 세탁소에 그 사람 들어가 있는 씬에서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라더라고요. 못 보겠다고
그래서 참 우리 송아 씨 순진하구나. 아직도 이렇게 순수한 면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뭐 하길래 이 사람을 안 데려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안 갈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세스 2를 보면서 제가 아까 또 되게 우울하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집을 또 파니 마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아빠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아빠라면은, 팔아라 할 것 팔지라는, 진짜 그게 현실이면은 그랬으면 좋겠고, 남일이니까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장소가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실 것 같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는 안 파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버님이 꽤 꼰대 같은 분이신가요? 아니 우리 아빠는 안 팔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오아시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뜬금없는데 팟캐스트를 이번에 시작을 했어요. 네네. 굳이 뭐 공연 홍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 최정만 단원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이건 뭐 방송하는 거 보니까 뭐 있는 원고 그대로 읽고 있는데 팟캐스트는 이러면 안 돼요. 최정만 단원의 아버지가 최정만 단원에게 연극 배우가 되려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테스트 버전이었는데. 그 뭐예요? 어떤 말씀하셨던가요, 아버님께서? 정말 저는 아버님이 물어봤어요. 아버님 직업이 혹시 기자님이 아니시냐고. 굉장히 연극계의 현실과 배우로가 되고자 하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서 되게 냉철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정말 조리 있고 무섭게 해주시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저는 듣다가 이런 식으로 홍보하지 마시고요. 대충 뭐라 그러셨는데 친구가 정말 선배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님께서? 원고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방송을 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님께서 군인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꼿꼿하시고. 그렇구나. 그 팟캐스트는 이름이 뭐예요? 네, 팟캐스트는 오아시스 플러스고요. 오아시스 플러스. 그냥 검색창에 그냥 팟캐스트나 팟빵에 치셔도 오아시스 나오고요. 플러스. 아버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요. 본인 때문은 아니고요. 그런데 3회쯤 가시면 또 저희 최정만 단원이 기타 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그래요? 네. 미나 매력 발산. 근데 저도 오아시스를 보면서 방금 또 생각이 들었는데 1, 2를 보면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냥 보여가지고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면은 원에서는 이렇게 원에서는 되게 완벽하고 영웅적인 모습이 보여졌지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군생활 22년 하시고 그때는 원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고 어떻게 전역을 하신 거예요? 뭘로? 이제 중령으로 장교로 전역을 하셨는데 호구조사를 해야 중령으로 전역을 하신 거예요? 네, 전역을 하시고 백이 없으셨구나. 별을 못 아니 왜 호구조사를 하냐고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군대에서 맞습니다. 중령으로 전역하느냐 별 달고 전역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빠들 특집을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에. 그리고 또 2에서 보니까 전역 후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전역하고 나서 어떤 일 하시는데요? 이제 현재는 굉장히 좋은 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무기거래 업체 이런 데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한번 저희가 팟캐스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보니까는 제가 이제 공연을 주로 다니잖아요. 엄마분들이 한 중년층의 어머님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다 키워내시고 이제 집에서 얼마나 힘드셔 여유 있고 문화생활을 조금씩 즐기는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 아버님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님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한 분, 두 분 앉아 계시고. 근데 이 공연 같은 경우는 아버님들이 보면은 그때 한 분이 엄청 크게 아버님들이 허허허허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공감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아빠들 세대의 이야기, 라디오도 그렇고 아빠의 이야기가 많아서 아버님들이 보면은 참 좋은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특히 하거든요. 아마 지금 현재 50대? 50대, 30대 관객들에게 반응을 좀 보면은 30대 후반부터 나이도 드신 아버님일수록 또 어머님일수록도 그렇고 작은 라디오를 툭툭 친다든가 안테나를 만진다든가
네.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30대만 해도 잘 몰라요. 그렇죠. 30대 잘 모르죠. 그리고 DJ분이 이종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아버님들이 하하 웃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다리미제를 하다가 이종왕입니다. DJ가 하잖아요. 왕입니다. 네.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아유 그러면은 오늘 아버님 오셨구나. 어머님 오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이 네. 50대 정도면은 아주 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네. 같은 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던 맞습니다. 분이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태어나시기를 이 50대 초반이 이제 보통 보면은 6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인데 네. 거의 폐허가 되어 있는 곳에서 뭔가를 막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고 네. 뭔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대개 이제 전후 세대들이라고 네네. 본다면 그다음에 지금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태어난 세대들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때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은 풍요 속에서 지금 자라나서 지금 현재 빈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지만 이분들 50대에 있는 네. 분들은 정말 완전히 완벽하게 거기서 끼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전근대적인 사고의 아버지들과 너무나 탈근대화된 아들 사이에 끼어서 제대로 근대도 맛보지 못했는데 근대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식의 네. 어떤 강요를 당하는 위에 부모님은 봉양했지만 절대 자기는 받을 수 없는 네. 그런 그래서 보면 세대예요. 문화적 향취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인간적인 면도 되게 많고 아버님들 네. 세대, 어머님들 세대의 문화를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즈넉하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가끔은 우울해지기도 하고 저처럼. 근데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자기 위치를 확인한다고나 할까? 네. 그런 일들은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이 보면 연극이 망하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이 망해요? 실제로 공연장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대학로 내에서 관객을 잡으려면은 10대, 20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머님들을 잡으면 되는 것 같더라니까요. 다 어머님들이에요. 제가 다 정말 아침에 제가 작업의 정성도 보러 갔다 했잖아요. 그때 12시 공연인데도 다 어머님이시고 경숙이 아버지도 어머니였고 여기 오세습도 갔을 때도 어머님이었고 요즘에는 다 어머님들이 이렇게 공연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인터파크의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파크의 통계를 보면 아직도 그렇죠. 20대, 30대 여성들이 절대 다수예요. 해서 어머님을 드리는 거지. 그럴 수는 있겠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공연은 저희가 보니까 가족 단위 관객이 절반이고 말씀하신 또 20대 관객들이 네.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보다 보니까 확실히 아까 우울한 부분이 있다고 네. 이제 송아 씨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울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애처롭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버지가 애처로워 보이니까 네. 그 마음이 딸의 입장이나 자식의 입장으로 공연을 볼 때는 우울함으로 다가오는 것 그쵸. 같고요. 내가 아버지인 입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공감의 폭도 크고 감정이 느껴지는 이 감동의 진폭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독립을 못한 딸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네.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죄스럽거든. 네,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네, 그렇죠. 난 불편해요. 송아 씨는 너무 불편한 거야. 사실 저도 아니 저 아버지를 입장이거든요. 위해서 내가 좀 제대로 정말 깐느 영화제에서 상도 받아갖고 와서 이제 드리고 이러고 싶은데 유발이에 갔는데 상에는 그쳐도 못 가고. 상이 뭐예요? 내 돈 주고 유발이 갔는데. 그러니까 료칸에서 술만 먹고 오고. 이런 상황인 분들이 보면 역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는 각기 전투기 때문에 각자 엄마, 아빠나 셋이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각자 돈 벌고 돈 먹 만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교류 안 해요, 돈도.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99학번이거든요. 이제 딱 30대 중반이 됐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하게 독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경제활동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말띠세요. 54년생. 이제 환갑을 지나셔서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아직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 이 아버지 세대와 이 딸 세대 그리고
가 그나마 좀 부녀 간의 정치라던가 그런 게 남아있는 세대 같더라고요. 요즘 뭐 뉴스 보면 굉장히 그쵸, 아버지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아버지들도 되게 많고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아버지들 중에 자식이라서 이럴 수 있을까 싶은 10대나 20대 자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나이든 축에도 많지만 그런 분들과 같은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보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게 뭐 30대 관객들 그다음에 뭐 60대 50대 어머님 아버님 관객들이 보실 때는 훨씬 느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오세습 1보다는 네. 2는 조금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 10대들이 오세습 1 볼 때 뭐 지금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들 보고 있지만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10대들은.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반드시 효도해야 된다. 뭐 이게 바로 옳은 길이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면들이 강했다면 1은 2는 나도 이렇게 힘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느 날 혼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느껴지는 무한한 그런 공감대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송아 씨? 저는 늘 많이 느끼죠. 저는 외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많이 느끼고. 외동인데도 이러고 있으니 참 잔인해.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각계전투라고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짠한 느낌들, 그런 느낌들이 오세습 2를 보면 공감대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가 돼서 그쵸. 최소한 말이라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아버지 좀 뭐 필요한 게 없으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자식들한테 내가 너한테 뭐 좀 못해준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혹시 나한테 불만 있었던 거 없었냐 특히나 꿈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꿈 얘기를 할 때 아버지의 꿈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자식들의 꿈을 내가 가로막는 사람이 될 것 같을 때 이때의 그런 느낌들은 서로가 그런 관계가 아니면 못 느껴보는 거 아닌가. 그렇죠. 보는 사람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또 이제 승희열 배우님은 직접 공연을 하셨잖아요. 1편부터 2편까지. 근데 그 장르 자체가 조금 달라졌어요. 다르죠. 네. 근데 어쨌든 같은 그리고 인물이시고 근데 어때요? 1편과 2편의 그 감정이라던가 느낌 같은 거지. 1편, 그러니까 강태국은 똑같은 강태국입니다. 네네. 우리가 사랑하는 강태국이. 근데, 그, 시간적으로 뭐 어떤 정도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때는, 그 행복했던 자기 고집을 지키고 아버지 가업을 이어서 쭉 하는 자기 신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다 그런 면이 다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2도 또 흔들릴 때도 있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속에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다. 보면은 2를 먼저 한 다음에 1을 한다면 강태국이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은 훨씬 더 성숙할 것 같아요. 1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에서 충분히 마음의 어떤 여러 가지 풍파들을 겪어보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찾아낸 자기만의 강태국을 갖고 1을 하면 훨씬 더 매력적으로 1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제가 다음에 1 한번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강태국을 놓고 봤을 때 1편, 2편에서 환경도 많이 변하잖아요. 주위 세상의 환경들이. 정말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내기했던 거 좀 여기서 까고 좀 확인해봐야죠. 저는 이 권호성 연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사실 이분을 잠깐만 나는 사실 이분을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질투나는 분이거든요. 근데 딱 물어보죠. 아니 방구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방구 소리요? 거기서 고구마 드시고 방구를 뽕뽕 끼시잖아요. 어떻게 내세요? 방법을 말씀하세요. 어떤 식으로? 아니, 거기서 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죠? 아니요. 사람이 하죠? 제가 하죠. 에? 직접? 진짜 낀다고요? 요즘에 그 방구. 내는 있어요. 기계? 있어요. 이렇게 풍선처럼 돼가지고. 끝이 이렇게 나팔처럼 돼서 의자 위에 이렇게 놓고 그렇죠. 제가 밟고 호흡에 맞춰서 밟고 둘 다 틀렸네요. 배치를 이렇게 놓죠. 내기 뭐 하셨어요? 저희는 스피커로 중간중간 해서 음향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 했고 저는 배우들이 뒤에 이제 무대 뒤에 있으니까 이쪽에 배우들가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진짜 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연습할 때나 또 처음 연습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뒤에서.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이건 여러분, 여러 대학로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기술적으로 정말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작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라디오 소리 내는 거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조명, 음향, 세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야말로 통제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런 뭐 다찌발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합을 맞추잖아요. 그 합이 완벽하게 거의 안무처럼 보일 정도로 합이 맞아요. 이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연기라고 하는 게 약속돼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일부 그 대학로 작품들을 보면 일단 음향도 중구난방이고 뭐 조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난 조명 진짜 짜증나는 연극들 너무 조명의 기본도 안 지키는 연극들 너무 많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리얼리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뚜드러 패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나중에. 장기복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친 작품보다는 이렇게 좀 세련되게 기술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 작품이 좋다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지금 그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은 잘 정리가 돼 있더라. 그 부분이 참 좋았다. 그게 이제 이 극단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 이름이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모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장을 떠나는 관객들이 떠나는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서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게 느껴져요. 배우분들이 다들. 그리고 또 저희 극장에 보시면 뭐 티켓을 판매하는 뭐 기획팀을 제외하고 공연장에 있는 층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은 다 저희 극단원들이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정만 배우도 이제 4월부터는 스텝으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음향 같은 부분을 선배 단원에게 다 타이트하게 배워서 충실히 배워서 다 본인들이 스텝으로 참여를 하지요. 그걸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왜냐면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그 소리들도 지금 직접 내셨다고 하지만 만약에 음향으로 내셔도 이분들은 할 거라고 생각되는 게 그 권호성 씨 같은 경우는 스피커들을 실제로 무대 위에 이렇게 분배를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죠, 지금도. 돼 있습니다. 라디오는 라디오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기본이라고. 그쵸. 그런데 이런 걸 현장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라디오 소리도 스피커로 나고, 무슨 뭐 음악 소리도 스피커로 나고, 뭐 저 뒤에서 창 깨지는 소리도 스피커로 나. 그럼 도대체 관객들은 약속도 한두 번이고 상상도 한두 번이지 실제로 소리가 나는 곳에서 소리가 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술적인 배려인데 그런 기술적인 배려가 잘 돼 있는 작품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작고 좀 허름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그 배려들이 숨어 있는 그런 공연이다. 이런 칭찬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잘해 주신 게요. 사실 뭐 1회 때 동인제 극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모시는 사람들도 26년 차의 동인제 극단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동인제 극단들이 대학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이 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많지는 않죠. 뭐 저는 사실 뿌리하고도 작품을 했거든요. 극단 뿌리하고도. 그런데 뿌리 몇 년 전 뿌리냐 정말. 그런데 신입 단원이 현재 이렇게 들어와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극단이 몇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도 무대 밖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배우려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예전보다는 관객들이 좀 줄어서 좀 안타까워요. 아무래도 시절이 홍보 실장님이 잘 하셔야 되겠죠. 잘 티켓을 제대로 파셔야 될 것 같은데 막내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팟캐스트를 자기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이야기. 아니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저희 단원이 와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꼭 게스트로 나와주십사. 아 저를요? 초대를 두 분께 줘. 저희 힘이 없을걸요? 우리 팟캐스트 지금 순위가 막 점점 추락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러면 힘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다음에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2도 새로운 전설이 될 수 있기를. 더군다나 제가 참 우울한 소식을 들었는데 대학로 극장 문 닫는다 그러죠? 김동수 플레이하우스도 문 닫았더라고요. 네, 닫았습니다. 김동수 플레이하우스가 우동한 그릇의 전설을 만든 그런 공연장인데 거기 문 닫았죠? 푼바 문 닫았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송 특별 방송했는데 이러다 대학로 내에 역사성을 갖고 있는 원조 극장들이 나만 할 수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막 이상한 상업 연극하는 데들만 늘어나고 있고 다 건물주들이 말이야
월세 챙기는 대신 딱 처음에는 이렇게 싹 이렇게 극장들 들어오라고 했다가 딱 내쫓고 네. 그거 갖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런 데들만 늘어나고 있으니 대학로의 주인이 건물주입니까? 네. 제가 이제 비슷한 얘기로 약간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가로수길이 한 1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로수길만 있었고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점에서 사람들이 11시면 무조건 다 닫았어요, 거기는. 왜냐면은 깨끗하게 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정상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벼룩시장도 열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작은 가게 사람들이 나와서 살렸더니 이제 상업화가 네.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분명히 2, 3년 안에 망한다고 한 1,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아니나 다를까 점점 그 매력을 잃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가요? 강북 뭐 상수동 경리단길이나 뭐 이런 데로 가죠. 경리단길이라던가 이제 또 숨어 있는 그런 정취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대학로도 솔직히 지금 꼴이 그쵸. 가관 아닙니까? 솔직히 밤에 가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건물주들은 돈 벌어서 좋을지 어쩔지 모르지만요. 서울시 정말 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네. 연극인들 다 쫓아내고 어디서 뭘 할 건지 문화강국이란 말이나 네. 하지 말고 정말 창조는 무슨 창조 경제야. 정말. 오아시스의 세탁소처럼 네. 그렇게 있어줘요. 강태국 씨가 일하는 세탁소처럼 남아 있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로 팔지 않고 돈 때문에. 월세를 네. 440만 원으로 올리라는데 거기 어떻게 버팁니까? 그 조그만 데를 어떻게 440만 원을 받죠? 그래요. 지하를 그것도 참 답답합니다 정말. 네. 아무튼 이런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그렇죠. 네. 꽃다발은 얘기 안 하나요? 이제는 하지 말아요. 싫어요. 혼자 하세요. 그럼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4.5점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4.5점을 드리는 걸로. 네. 네. 꽃다발 5점 만점에 4.5. 다음 공연을 위해서 한몫할게요. 왜냐면은 이거를 얘기하면 다음에 또 말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잘 봤고요. 비겁해. 아니,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아니, 이제는 꽃다발 하지 않을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거는 정말 나쁜 것 같아요. 평론가님. 누가 점수 매기자 그랬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예, 요즘에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네. 어렵지 않은 사람도 없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기성세대로서 너무 안타까운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야 이쪽에서는 뭐, 기본 그 임금 가지고 이렇게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젊은 사람들을 좀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맞아요. 우리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2 공연을 네. 우리 가족들이 손을 잡고 와서 좀 그런 정서도 좀 느끼고 또 가족의 사랑도 좀 느끼고 그래서 제가 다리미질을 매일 하는데 저도 이제 직업병이 생겨서 오른쪽 어깨가 조금 다리미질을 예. 맨날 하시다 보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로의 상처를 좀 이 다리미질로 쫙 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예, 일단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저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오픈런으로 대학로에서 쭉 공연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원도 오늘 얘기 많이 했던 보실 수 있으니까 인터파크에서 검색하시면 되게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대학로 도착하셔서도 절대 그 대학로 2번 출구 앞에 있는 분들께 현혹되지 마시고 꼭 저희 그쵸. 예 아주 심플하게 멋있게 나 사탄입니다. 나 연극에 대해 좀 알아라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극장으로 오셔야 돼요. 네, 저는 세상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 얘기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왜 오세습2 보면은 뭐 노래 부르잖아. 뭐 괜찮아 뭐 하는데 그거 하면서 저 너무 울컥해서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공연이 있을까 정말 위로를 해주는 공연. 그 노래도 저희 연출님께서 작곡하신 거죠? 네, 작곡하셨어요. 이거 너무 재주가 많아. 위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야 뭐 힘내가 아니라 정말. 같이 너무 칭찬해주지 맙시다. 이제 그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권원성 선생님 다음번에 꼭 우리 방송에 출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